옮기는 작업인데 한국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될 일입니다. 여름에도 이런 작업을 할까 했는데 정말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북한이다. 경제 사정이 뭐 너무너무 어렵고 식량난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낡았고 창문에 유리창이 없습니다. 이미 체제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김정은 시대 엘리트 탈북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하바닥이라고 말하는 북한 주민들조차도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트층들은 더한 거죠. 네, 강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교수님 모시고 현재 이 북한 상황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북한 사람들이나 북한 내부를 직접 취재하시고 하시잖아요. 보니까 지난 여름 김포 애기봉 정만대에서 이 북한 주민들의 현재 모습을 직접 촬영해서 보고 오셨던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동안 제가 북중 국경에 가서 이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에 있는 북한을 주로 촬영을 했고 그걸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북한 내부가 어떤 상황인지 이런 파악을 주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어디를 가야 북한을 촬영할 수 있고 또 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국내에도 여러 다양한 통일 전망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북한 내부가 보이는데 뭐 제가 계절별로 이렇게 계속 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름에는 특별한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날씨가 이제 뜨겁고 또 뭐 햇볕이 내리쬐고 하다 보니까 야외 활동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영상 제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북한 주민들이 나와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한여름 땡볕에 나와서 그런데 그 일이 제가 이제 탈북민께 여쭤봤더니 그 퇴비를 이제 옮기는 작업인데 한국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비료도 있고 또 굳이 그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농기계가 있기 때문에 뭐 금방 이제 옮길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런데 볏짚을 한 곳에 이제 쌓아놨고 그걸 물과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섞어두면 한국도 예전에 그런 방식으로 이제 농사를 지었다고 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두면 그게 이제 퇴비가 되는데 그 퇴비를 일일이 지게에 옮겨서 밭으로 이제 뿌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북한에서 이제 거름 전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겨울에 가면 그 신년 뭐 3월에 이제 새롭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북한의 뭐 땅심이 이제 좋지 않으니까 그런 방식의 거름 전투를 하고 있는 거는 제가 뭐 자주 볼 수 있었죠. 근데 여름에도 이런 작업을 할까 했는데 정말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것이 북한이다. 2025년 7월에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참 너무나도 이제 좀 충격이었던 장면들이 있고 또 여전히 그 북한을 촬영하면 구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호에 따라서 어떤 북한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또는 북한사의 변화를 읽어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는 북한의 모든 마을마다 세워져 있다는 영생탑이 있습니다. 영생탑. 네, 이 영생탑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구호는 항상 똑같고 이 마을마다 반드시 영생탑을 세워놓는데 역시 이 마을에도 그 영생탑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참 흥미로운 표가 쌀로서 우리 당을 받들자입니다. 쌀로서 우리 당을 받들자. 네, 정말 너무 황당한 표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북한의 경제 사정이 뭐 너무너무 어렵고 식량난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쌀로서 당을 받들자라는 구호가 세워져 있다라는 거죠.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회의감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좀 충격적인 장면이었고. 근데 이게 쌀로서 뭐 당을 받들자라는 문구가 예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쌀로서 이제 당을 받들자, 뭐 강철로 당을 받들자. 그러니까 직군별로 이게 그 예를 들면 뭐 제철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강철로 당을 받들자 이렇게 세워지고 지금 농촌이다 보니까 이제 쌀로서 당을 받들자죠. 왜냐하면 한 해 동안 자신들이 그 수확해야 될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관철을 해서 이 당에 바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이제 표현한 건데 아니
북한이 본인들 먹을 것도 지금 없어서 매일같이 북한이 식량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작 농사를 그렇게 힘들게 지어서 그 수확물을 당을 위해서 바친다라는 게 얼마나 참 비인간적인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쌀로서 당을 받들자 이 구호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호였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국경 인근 지역이고 우리나라 통일 전망대가 있는 걸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시거리에 있는 네. 그런 곳은 어느 정도 좀 꾸며질 가능성,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좀 컨셉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그런 상황이면은 실제는 더 심각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도 사실 좀 많이 놀랐던 게요. 이 북한이 뭐 체제 경쟁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를 자인한 것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에서 분명히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뭐 네. 그냥 육안으로 봐도 그렇고 또 저희가 사용하는 뭐 망원렌즈가 아니더라도 뭐 흔히 이 북한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집 자체가 너무나도 낡았습니다. 이게 정말 뭐 사람이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낡았고 심지어는 한 3층, 4층 정도 되는 이 연립주택이라고 북한에서 얘기를 하는데 창문에 유리창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그냥 폐건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또 그 창문에 보면 뭐 옥수수라든지 뭐 이불이라든지 이런 또 가지도구를 또 걸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정말 너무나도 열악한 건물의 형태를 볼 수가 있어서 야 이게 예전에 뭐 7, 80대처럼 서로 남북한이 체제 경쟁을 하면서 뭐 우리 잘 살고 있다. 뭐 심지어는 그 깃발도 가장 그 높은 곳에 서로 높이 경쟁을 했을 정도로 뭐 그런 체제 경쟁은 이제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뭐 남북한이 지금 체제 경쟁을 한다라는 거는 거의 사실 이제는 뭐 의미가 없는 얘기인 것 같고 북한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일까요? 뭐 접경 지역에 뭐 이렇게 남한에 보여주기 위한 뭐 그런 시설물들은 사실 거의 없는데 하지만 그 통일 전망대에 가보면 그 마을이 선전 마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선전 마을 네네, 보여주기 위한 맞습니다. 그런, 네. 네네. 그러니까 과거의 선전 마을로 분명히 조성한 거는 맞지만 그걸 계속해서 뭐 개량한다든지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낡아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볼 수가 있고 뭐 심지어는 저희 생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국에서 분명히 자기들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김정은이 거기다가 뭐 자신들이 개발했다는 뜨락도루 트랙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뜨락도루 뭐 분명히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농사를 잘 짓고 있는 거를 보여줄 수도 있을 텐데 또 그렇게 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게 보면 네 정말 거기까지 뭐 그런 걸 신경 쓸 여력이 사실 뭐 없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뭐 이미 이제 거의 뭐 방치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철책은 다릅니다. 저희가 매번마다 갈 때 느끼는 거는 항상 철책이 새롭게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철책이 있다면 그 앞뒤로 역시 2중, 3중의 철책을 세우고 또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알지만 철책에 보면 그 흔적 표시라고 하죠. 누군가가 이제 그걸 밟으면 그 발자국이 이제 남는 형태로 모래를 이렇게 깔아놓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이 철책의 전기 철조망들 왜냐하면 그 전기를 흐르게 하는 그 애자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철조망들은 계속해서 뭐 감시 장비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의 개량이나 뭐 리모델링 이런 거는 거의 하지 않고 북한도 알 것 같아요. 뭐 그거 아무리 잘 만들어놔 봐야 뭐 북한이 경제적으로 식량난이라든지 어렵다라는 것을 이미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뭐 굳이 거기에다가 그렇게 뭐 남한에 보여주기 위해서 선전 마을을 뭐 대량으로 꾸미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포기를 하고 대신에 절대 탈북을 못하도록 그렇죠. 완전히 철저하게 이제 다 방미를 마련하겠다 그런 의도네요. 사실. 맞습니다. 사실 그 철조망이나 이런 거는 외부로부터 이제 뭐 침입해 오는 적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인데 이 남북 간의 접경은 그런 의도보다는 오히려 탈북을 막기 위한 용도로 볼 수가 있죠. 뭐 실제로 북중 국경에 가도 이 철책 자체의 그 초소가 중국 쪽을 향하지 않고 북한 마을 안쪽으로 향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뭐 탈북을 막기 위한 감시와 통제는 더 강화되고 있는데 이 남북한 접경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가보면 너무나도 이 철책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세워지고 있고 또 뭐 최근에는 그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를 제시하고 나서 계속 이 휴전선 인근에 방벽을 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사의 흔적들이 곳곳에 확인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아주 특이한 점은 우리는 지금 대북 확성기를 다 철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심지어 얼마 전에 북한도 뭐 철거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 오보였지 않습니까? 아. 네, 뭐 수십 개 중에 한 개를 이제 어떻게 뭐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걸 우리 군이 섣불리 이제 뭐 북한이 우리의 호응해서 철거하고 있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북한의 그 마을에 대남 확성기가 아주 큰 대남 확성기가 세워져 있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통일 전망대에 가보면 뭐 일반 많은 국민들이 그냥 육안으로도 보지만 거기 설치되어 있는 망원렌즈로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보면 그냥 뭐 쉽게 그 북한의 대남 확성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북한이 우리가 뭐 평화 제스처를 했기 때문에 이 뭐 대남 확성기를 지금 철거하고 있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정책 실패 책임이 엘리트들에게 전가되고 수청이 반복되면서 이 고위층조차 불안감을 느끼고 탈북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통계를 보니까 이 김정일 시대보다 김정은 시대 고위층 인사수가 탈북한 고위층 인사수죠. 3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엘리트의 이탈 현상, 이 체제 변화의 신호로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체제 변화의 신호라기보다 이미 체제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트의 그 탈북이라는 거는 사실 그 북한 체제 내에서 지금까지 탈북을 한 그 사람들을 보면 뭐 양강도라든지 또는 함경북도라든지 이렇게 국경 지역 일부 지역에 한정된 북한 주민들이 주로 이제 탈북을 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김정은 시대 엘리트 탈북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뭐 심지어는 해외 대사관에서도 직접 탈북을 한 대사 외교관들도 있고 하니까 자, 그 얘기는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 체제를 볼 때 뭐 상위 엘리트층들에게는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뭐 모든 조치 혜택은 다 준다. 그래서 이 아래층 북한 주민들은 이제 하바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층민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뭐 살기 어렵고 또 다른 살기 어렵기 때문에 뭐 탈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바닥이라고 말하는 북한 주민들조차도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외부 정보에 이제 노출이 됐고 자기 자녀를 더 좋은 곳에 가서 공부시키고 싶다는 마음에 탈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뭐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그 미디어 영향을 받고 내가 저런 나라에 가서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탈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북한 일반 주민들의 탈북의 양상도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처럼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트층들은 더한 거죠. 본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접하게 되는 외부 정보는 보면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상 그리고 이미 거기에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있는 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한 겁니다. 여기에 뭐가 이제 더해져야 되냐면 체제 내부, 즉 자신의 안위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 전제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보면 뭐 정상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뭐 군부에서 뭐 별 3개가 갑자기 막 그 사병으로 강등된다든지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가장 높은 뭐 북한의 2인자, 3인자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북한의 가장 최고위층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혁명한 교육하고 숙청되고 그러한 상황들을 엘리트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김정은 체제의 어떤 미래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트층들의 이 탈북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저는 이러한 탈북이 그 아래로부터 북한 주민들의 탈북과 또 위로 이 엘리트층들의 이러한 탈북들이 이제 계속 확산되면 북한 체제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어떤 체제 안정성을 위한 이 사상과 또 사상에 대한 통제 뭐 이런 걸 강화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김정은은 계속 누르고 통제하고 있고 거기에 북한 주민들 뭐 일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진 거죠. 하바닥이라고 얘기하는 북한 주민들과 이 상위 엘리트 계층까지 다 이렇게 체제에 대한 어떤 혐오 더 나아가서 염증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김정은이 아무래도 좀 젊은 나이에 집권을 하다 보니까 뭐 집권하자마자 물론 이제 뭐 장성택이라든지 확실히 좀 물갈이는 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아버지 시대에 남아 있었던 그런 뭐 주요 멤버들을 좀 교체하는 작업이라고 좀 봐야 되나요? 사실 북한에 이제 김정은이 등장한 지 거의 이제 10여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뭐 북한 당국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새 시대의 새로운 10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이미 이제 등장할 때 뭐 장성택 처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권력의 그 암투가 분명히 벌어진 건 사실입니다.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좀 됐고 하지만 김정은의 스타일 자체가 뭐 굉장히 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엘리트들이 당연히 이제 체제 염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자기 자녀들 뭐 우리가 지금까지 그 대표적으로 알려진 리일교 참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 인터뷰를 보면 자기 자녀들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북한 체제가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아마 느낀 것 같습니다.